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제가 직장을 겸하고 있는 농사를 취미생활로 두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손가락이 골절되는 어떤 재해를 좀 당해가지고 처음에는 인대 정도만 좀 다친 줄 알고 금방 복귀하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밀검사를 하니까 손가락이 뼈가 깨져가지고 조각이 나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서 나름 조바심도 좀 나고 하는 상황에 이제 현재 골절된 부위는 덜 붓긴 했지만 통증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출근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직장을 안 나가고 있으면 좀 조바심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한 지가 18년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다니던 습관이 아무래도 집에 이렇게 2달 넘게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의 조바심도 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통증만 없으면 빨리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손가락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하는데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회사의 담당자분께 연락드려서 출근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릴 건지 오늘부터 또 출근을 이제 합니다. 오늘 모처럼 위쪽 중부지방 쪽은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 하는데 저희 쪽은 다행히 날도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눈들도 많이 녹고 있고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논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눈들이 쌓여가지고 있긴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농사를 취미생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이 농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규모만큼 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하우스 5동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5동 정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없었고 마당이 넓은 어떤 시골 풍경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뭐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동 정도 그리고 이제 노지 텃밭 같은 거 내가 먹을 거 또 가족들이 나눠 먹을 거 그런 거 키우면서 나름의 어떤 힐링 생활도 좀 하면서 좀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농사를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도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노하우가 있으니 그 노하우를 배울 겸 이건 들어가서 그 농장도 인수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전체 농장을 싹 제가 인수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조상님들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오던 그 농장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 곳만 제가 아버지께 이제 현 시세대로 인수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노후 자금도 필요하시고 하셔서 그 시세대로 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제가 현재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취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농장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은 저희 아내가 한 80% 정도는 70% 정도는 거의 해 나갑니다. 나머지 제가 자가로 만드는 이렇게 액비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만든다든지 또 천연 농약을 만든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작물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효과 분석 같은 거 이런 것들 연구 쪽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하고요. 그러니까 약 방제라든지 이제 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우스 기반 조성한 거 이런 부분들을 정도 또 제가 하고 그 정도에서만 제가 하고 나머지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의 다 아내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한 번씩 농장을 가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등산을 하듯이 아니면 다른 취미 클럽들을 하는 것처럼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힐링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처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업을 하시거나 또 힘들게 하시는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출근을 하면서 나름의 기분이 좀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담는데요. 제가 그동안 회사를 이제 못 나가다 보니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이 빨리 낫기를 바란 마음에 이제 농장을 거의 가지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그 정도만 나가보고 가서 강아지들 밥 주고 고양이들 밥 주고
그런 정도에서만 하고 그닥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도 안 됐고 또 찍는다 하더라도 손이 아파가지고 회사는 쉬고 있는 마당에 또 농장 가서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 양심적으로는 또 이렇게 허용이 안 돼가지고 일부러 이제 농장 출입도 좀 자제했고 영상 찍는 것도 조금 자제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출근도 하게 됐고 하니까 저도 취미생활을 정상적으로 또 즐겨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영상을 또 자주로 올려가지고 많은 내용 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한 2주에 영상 하나 정도 이렇게 저 살아있습니다 정도로만 알릴 수 있을 정도로만 영상을 하나씩 올렸는데 이제는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또 좋은 정보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영상을 올리고 하면서 많은 또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또 그걸로 통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농이라면 귀농인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가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돕고 하는 것까지 따지면요 저도 몇십 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주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9년 돼가는 것 같아요. 9년인가? 올해가 10년 차인가?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해가면서 시행착오도 해 나가면서 부모님들이 해왔던 어떤 간행적인 농업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좀 제 나름대로 좀 비용이 좀 덜 드는 어떤 그런 농업들을 위시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9년,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횟수를 한번 계산해봐야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처음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들이 약간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뭐 그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도 만들어 볼까 계획은 있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먼저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귀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물 선택이 되겠죠. 작물 선택이 되겠는데 저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고추 작물을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수입적인 부분이 아니고 고추를 키우시면 모든 작물의 어떤 기본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추를 키우면서 싹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젖지재배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정 과정도 끼고 또 적심을 해가지고 분지를 여러 개 키워서 나가는 또 다분지 재배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고추를 키워 나가면서 연구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모든 작물에 적용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과일 하나만 키워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무슨 고추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고 또 열매를 타고 또 수확을 하고 열매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작물이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럴 때는 어떤 영양분 위주로 또 이럴 때는 어떤 영양분 위주로 이렇게 해 또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만약에 하셔서 작물을 선택하실 것 같으면 고추는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고추를 전부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추 작물을 꼭 해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세 동을 한다 그러면 한 동만 해보세요. 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본 이론적인 부분들을 거기서 정립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작물을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조건이 있어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공판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사실 이 농업이라는 것은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유통 과정이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그러고 수산물도 그러겠지만 이 유통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됐을 때는 최초 공급자가 냈을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넣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시스템에만 의존을 하시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보 농부들께서. 그래서 반드시 귀농을 하실 때는
어떤 작물 하나도 중요하지만은 직거래가 용이한 거, 그리고 가공이 가능한 거, 이 두 가지를 꼭 염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나한테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채소 준비 과정은 기농학교로 갔다 뭐 했다 이거 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라든지 어떤 교수님들이 내주신 어떤 그런 지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초에 두고 하면은 도움은 되죠. 근데 이게 순간순간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성공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직접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약 80% 정도로 두고 봐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기준에서는 직접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보다 직접 체험하는 부분이 80% 정도 더 크다는 부분은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농이라는 것도 하시게 되면 뭐 1년 2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년도 사실은 짧아요. 그래서 직장을 특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퇴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전 정도부터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상 1년에 한 번밖에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했어 라고 해도 그거를 10번밖에 재배를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10년 정도 어떤 한 분야에 있으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농업은요 10년 있어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후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의 변화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운 좋게 해년마다 같은 조건이 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으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한두 번, 좀 많으면 3번 정도, 이렇게밖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노하우 데이터가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0년 이상은 하셔야 농사 좀 지으셨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에 너무 치중해 있으면 사실 이 농사라는 게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갈등하게 돼요. 기량작용이니 상호작용이니 이런 영양들마다 다 있는데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이론에 치중해 있으면 사실은 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전 노하우가 저는 8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5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실패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제 시골에 텃세가 심하다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시골의 텃세보다는 그래도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란 게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성향과 이주민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겪는 또 그분들도 지내왔던 패턴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마찰이지 결코 어떤 시골이 어떤 이기적인 집단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는 사실 저는 보진 않거든요. 저 또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체험을 하는 부분도 있고 경험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쪽에 원래 계시던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먼저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관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그런 지역에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생활해 오시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전혀 동화되지 않는 제가 가서 거기서 저 이주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 생활하려고 한다 보면은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오래 계셨던 분들이 자존심이 좀 더 많이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헤아려서 좀 하신다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맞춰가는 게 힘들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려면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왕래하면서 또 꾸준히 교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거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애가 제 아내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인사도 안 받았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내려서 인사드리고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가서 한 30분이라도 가서 말 들으면서 심부름이라도 해주고, 아니면 잠깐 소문 넣어주면서
해서 이렇게 보다가 벽 좀 내리러 가야겠네 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고 하면 처음에는 인사도 안 받았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같은 차를 타고 가면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딱 건너뛰고 저 아내랑 대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친목을 다져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물론 저랑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 회사 이제 다 왔는데요. 다음에는 기농을 해야 될 조건에 있어서는 한번 제 경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